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MBC가 새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음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더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선 가운데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 통화 내역 기록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폰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해병대와 국방부 등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5달 넘게 휴대폰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잡하게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시기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목요일 공익신고자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한 인물입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군사법원도 오늘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작년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간 기록입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박정훈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휴대폰이 의혹을 풀 핵심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VIP한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한 이종호 전 대표가 평소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는 V2로 지칭했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사실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김건희 여사다라면서 언론사마다 말을 바꿔가며 허풍이었다고 했던 해명과는 다른 진술이죠. 또 통화 문자 내용에도 허풍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랬는지 특정 주식 종목을 언급하는 듯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론이 불거졌던 작년 8월 9일, 이종호 전 대표가 자신이 먼저 VIP를 언급합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공수처는 통화 상대방인 공익신고자로부터 평소 이 전 대표가 V1은 윤석열 대통령, V2는 김건희 여사라고 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도 과시했습니다. 군이나 경찰은 물론 국무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사성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도 내가 추천해서 아마 우리 될 것 같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후배 앞에서 센 척했다, 허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VIP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는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후배가 쓴 말을 따라했다고 했다가 이마저도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김건희 여사다, 언론사마다 말을 바꿔가며 답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아예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통화 녹음에서는 가까운 사이처럼 성근이라고 부릅니다. 임성근이 안 만났었냐? 임 사단장은? 만날 뻔했었죠 그때. 너는 이 성근이랑 임 사단장은 뭐 안 만났구나. 임 전 사단장 일에 개입한 걸 후회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까. 공수처는 이 전 대표의 주가 조작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는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작년 9월 녹음 파일에는 이 씨가 3부 토건 오너 일가를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3부 토건이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카톡방 3부는 골프장 야간 시간대를 뜻하는 3부였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서 처음 튀어나온 댓글팀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이 있었다고 폭로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자신도 여론조성에 동참했다며 고백하고 나섰고,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댓글 작업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들 뭔가를 선뜻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는 이 댓글팀 관련 이야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나세용 기자입니다.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여론조성팀의 존재를 폭로해온 친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도 여론조성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정권을 돕는 차원에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팀이 직접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제가 동반적으로 수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가 이 정권의 황태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을 돕는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조성팀의 한 후보의 측근 인사가 개입해 있다고도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를 엄호했습니다. 여권 내 다른 댓글 작업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은 대표 시절 여권 유력자가 대선 때 댓글 작업을 전제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뭐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권은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여론조성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여론조성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설 댓글팀의 조직 관리 누가 했는지, 비용 누가 냈는지,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언제 몇 번 보고를 했는지 등을 다 조사를 해야죠. 한동훈 후보 측은 자신과 무관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며 여론 조작 작업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요구서를 길바닥에 두고 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강희구 부속실장 등 7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출석 요구서를 전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실랑이 끝에 민원실에 요구서를 전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시 요구서를 들고 나와 의원들 앞 땅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청문회는 일주일 남았는데 출석 요구서 전달 기한이 바로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야권은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들을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저께 문전박대하고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국민의힘은 야권의 항의 방문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탄핵을 논의해 위헌적인 데다 야당만으로 의결한 절차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이 불참해도 국방부와 해병대, 임성근 구하기 정황 녹음 파일의 당사자 이종호 전 대표는 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주 뒤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윤 대통령과 해외 순방 중이어서 아직 출석 요구 절차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 전당대회가 됐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경고를 받은 만큼 과열 양상이 좀 잦아들었을까요? 오늘 대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날선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해온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 각종 의혹 폭로에 색깔론까지 나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감정 섞인 듯한 공방이 오가며 발언 수위도 격렬해졌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을 뿌리시는 거잖아요. 자폭, 자해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후보에게 주의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흑색 선전과 인신공격이 계속되면 연설과 TV 토론까지 제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로카드를 받은 당권 주자들이 다시 대구에서 당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곳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전체 당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는 검증은 치열해야 한다며 의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검사인 줄 아시고 그러시는데요. 사무총장을 1년을 해봤고 제가 많은 공천 작업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공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후보는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 격한 표현을 빼고 연설하는 등 당 행사에선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원 후보를 향해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한 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축제의 장과 이 전진해야 될 장을 한 분의 끊임없는 네거티브로 인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계시잖아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자기 살자고 당정을 파탄내는 후보가 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빨리 성찰해야 한다. 여전히 한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당의 경고로 말투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날선 공방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과열 분위기가 금방 식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